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 또 달성사저 앞에 와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맑고 좋으네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기원하면서 오늘 또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합법적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 날이 하루속히 도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저기 달성사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문재인을 이어 윤석열, 이재명 모두 불법 정부의 불법 대통령들이지 합법 정부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대통령은 18대 박근혜 대통령님까지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셔서 하셔야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해서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며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해왔던 딥스테이트, 그 딥스테이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과 하이햇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승리하고 있고 또 좀 승리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합법적으로 다시 청와대 복귀하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재조사하라. 헌재가 헌법을 수호해야 될 것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진 그 위헌 파면 선고에 대해서는 묻고 넘어가는지, 묻어두고 넘어가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거는 헌법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헌법으로서 권위도 없는 것이죠. 원칙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헌법,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재는 그런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내려진 위헌 파면 선고 반드시 재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해서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재조사하지 않고 왜 그 일을 바루어 주지 않는지, 헌법재판소 당신들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은 언젠가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은 아직 어둠이 드러져 있지만 빛이 들어올 때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 또 자신들이 뿌려놓은 그 열매는 스스로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진 위헌 파면 선고를 반드시 재조사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날씨가 6월이 접어들고 그러니까 많이
따뜻해졌다기보다도 더워졌네요. 그리고 이달은 보온의 달이죠. 그래서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정말 우리나라가 바르게 걸어 나가는 길일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님께 큰 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자유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님이십니다. 가도속히 청와대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절 받으세요. 짠. 우리 귀엽죠? 박근혜 대통령님 짱. 범어사, 울산, 또 진주 그쪽으로 가셨을 때 그 국민들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성원하는지 국민의 마음이 보여졌죠.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국민이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갖고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중심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짜 대통령님이시라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저는 그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실 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최고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에 복귀만이 대한민국이 헌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바로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올라갔다지만 그거는 불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다. 오늘 또 애국가 부르고 오늘은 (38차) 해외건설 50주년 및 7천억 불 수주 기념식 축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두른데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자, 연설문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6월 25일 날 발표하신 축사인데요. 해외 건설 50주년 및 7천억 불 수주를 달성했네요. 그죠? 그래서 기념식 축사하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해외 건설 50주년 및 7천억 불 수주 달성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주최로 건설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1965년 건설업의 첫 해외 진출 이래 50주년을 기념하고 해외 건설 수주
누계 7천억 불 달성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다. 해외 건설 수주 누계 7천억 불은 2013년 12월 6천억 불을 기록한 이후 저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등과 같은 악조건 하에서도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달성한 것이어서 그 성과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해외 건설 진출 50년 만에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7천억 불 수주를 달성한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설 산업이 해외 진출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 오신 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5년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 건설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지 반세기 만에 마침내 누적 수주액이 7천억 불을 돌파하였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와 가난을 딛고 외화를 벌기 위해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과 미지의 정글, 폭탄의 오지로 달려간 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 긴 여정은 50년의 놀랍고도 오랜 사투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데 진정 앞장선 분들이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일으킨 산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4%를 차지하고 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변변한 기반 시설 하나 없던 가난한 나라에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 생활에 초석을 놓으면서 고도 성장을 이끌어온 것도 건설 산업이었습니다. 20세기 최대 역사로 불리는 사우디 주베일 산업한 공사, 사막을 옥토로 바꾼 리베리아 대수로 공사, 세계 최고층 UAE 부르즈 칼리파 빌딩 등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성과가 우리 건설업체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마다 해외 건설 시장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핵심 산업을 정부가 뒷받침하여 세계 속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밀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 다시 한번 나라 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인 여러분,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은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SOC 건설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서 신규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저유가로 해외 건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성에 따른 단순 보급 위주의 사업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건설 환경과 글로벌 무한 경쟁 시장에서 독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건설 산업이 나가야
나아가야 할 방향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건설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시장의 패러다임과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 도전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략 기술을 접목시킨 제로 에너지 빌딩,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는 스마트 하이웨이,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같은 고부가가치 공사는 아직 어느 나라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미개척 분야로 우수한 ICT 기술을 가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산업의 첨단 산업을 위해 R&D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국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전역으로 해외 건설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중남미,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개도국들이 처한 문제들을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금융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는 투자 개발형 진출을 확대해 나간다면 제2, 제3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주 지원단을 수시로 파견해서 건설 기업들과 신시장 개척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외 건설 시장에서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좁은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들마저도 몇 년씩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해외 건설 시장은 원전 플랜트라든가 스마트 시티와 같은 첨단 기술과 융복합을 이루면서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순방 때마다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왔습니다. 해외 시장은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의식으로 젊음을 걸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 블루오션인 것입니다. 정부는 인력 수요, 발굴, 교육, 훈련, 취업 알선과 사후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업계도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중소하청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법과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해서 세계 속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도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서 건설업계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건설 시장의 7.8%를 차지하는 세계 6위의 해외 건설 국가입니다. 정부와 건설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해외 건설 수주 1조 달러, 5대 글로벌 건설 강국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건설 산업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든든한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해외 건설 50주년 및 7천억 불 수주 기념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계실 때 정말 우리
산업도 많이 성장했고 그에 따라 우리 참 살림살이도 많이 좋아져서 정말 경기가 좋았었죠 그때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보면은 밤 한 10시 9시 조금 지나면 그 진짜 깜깜해요. 거의 다 문을 닫고 또 지금 보면 가게마다 임대라고 써져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모든 업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침체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제 생각이 깊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보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루속히 돌아오셔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발맞춰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 무너졌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짧은 기간 안에 회복되고 정말 성장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성장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하루하루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제 6.3 대선 이거 해가 이제 이재명이가 또 결국은 권력을 잡았는데 솔직히 이거를 합법적인 눈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 멀쩡한 대통령님, 임기가 남아 있으시고 헌법을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안 받으신 대통령님을 강제로 끌어내린 거, 거기에 헌재가 같이 동원이 됐잖아요. 큰 역할을 해서 헌재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라의 법이 무너진 거고, 저는 참 조희대 법무장관한테 참 기대를 했었는데 요번에 사실 실망이 좀 엄청 큽니다.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위헌 파면 받으신 게 2017 지금 8년이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무너진 첫 단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지면 그 밑에 막 끼웠던 거 이런 것들은 다시 다 풀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되듯이, 아무리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해도 그거는 헌법을 어긴 불법 상태에서 치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부정선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같은 경우도 그 부정선거 그 국민들이 많은 자료를 올려주고 막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한마디로 승복해버리는 거, 이 부정선거라는 거, 그런 걸 어떤 좀 저항을 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승복해버리는 거, 그걸 보면서 참 정말 더 이렇게 원래 김문수를 지지하지도 않았었지만은 결국은 같은 놈인 게 표가 나더라고요. 같은 편인 게.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람이 초지일관에 대해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거 태극기를 맨 처음 들었던 이유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 위헌 파면 선고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전부 다 거리로 쏟아져서 나갔고, 그런데 그게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아직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일이 해결이 안 되었으면 그 초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선거는 위헌이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하고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제가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계속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외치는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타협하고 싶지 않고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이 다른 대로 이치 자체가 처음 그게 달하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참 화면으로나마 그래도 저 도모사 가신 모습, 서문시장 가신 모습, 그리고 또 울산, 진주 가셨던 걸 보면서 참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좋더군요. 반갑고. 근데 좀 몸이 좀 이렇게 많이 야이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단전호흡도 하시고 건강의 소중함도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잘 관리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직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시니까 건강하셔야죠. 또 대통령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다 믿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망가졌던 몸들이 지금 많이 회복되셨잖아요. 그만큼 그 연세에 비해 갖고는 그 연세로 보이지 않고 정말 젊어 보이고 이쁘시들 아닙니까? 아름다우시잖아요. 하여튼 좋은 날이 긴 것 같지만, 기다림은 긴 것 같지만 또 이루어지려고 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다림이 지루하고 긴 만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복귀하시는 모습이 날이 도래하게 되면 그 기쁨도 배가 되겠죠. 그 감동도 배가 될 것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아이고 김문수 나 아유,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 그 바로 부정선거 했는 거, 부정선거로 요번에 해갖고 이재명이 아니 그럼 됐는데. 왜 선거 받아들여 선거하는 그러니까 승복을 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김문수도 이재명도 결국은 같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있었다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니잖아, 그죠? 그게 지금 이재명이가 저를 당선되는 거 저게. 아니 그 뭐 김문수 너무 나무라지 마이소 안 봐십니까? 여기 사유시 하는 거 봐십니까? 뭐예? 하나도 김문수 유시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만큼 나오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까? 그게 이재명은 부정했는데도 그래밖에 안 나오는 그거는 쐐기 나오는 기고 이재명이 그거를 김문수가 됐는데 조정을 한 거예요. 예? 조정을 한 겁니다. 표를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부정선거다. 그렇게 해야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표를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를 해봤자 그거는 이렇게 제껴놓고 그거는 하나의 이제 투표하는 건 형식밖에 안 되고요. 아니 미국에서 뭐 그만큼 뭐 국제감시단 펴놔놓고 나 하나도 못 믿겠다. 나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나 그래 여기서 국기 보고 걸어왔습니다. 차 내리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지금 치루어지는 이런 모든 선거는 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진 위헌 파면 선고 이유는 우리나라가 불법입니다. 불법 선거예요.
그 와이셔츠 단추가 처음에 이게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되는데 그 첫 단추를 제껴버리고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위헌 파면 선고거든요. 그러고 난 아이고, 이분 홍준표 그 개새끼는 그거 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잘못됐다고 지랄하고 있고. 예. 아이고, 개새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불법인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가 갈 데 치러진 거기 없어가지고 여기 때문에. 와가지고 시장 대거래 해전하는 당선시키 전하는 그 지랄 주디.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나머지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지금 이재명이나 이 사람들은 불법 가짜라는 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시 청와대를 복귀하셔야 그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된다는 그거를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그날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큰 아니, 흐름에서 그게 꿈이고 희망이지 그게 그래 아니요. 잘 됩니까? 그렇죠. 이게 큰 흐름에서 되지만 또 될락하면 순식간에 돼버려요. 원래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들이 그래 요즘 20대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많이 깨어나기는 깨어났더만은 예, 그렇게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어납니다. 그동안 처음에 문재인이나 그때 당시 2016년도 다시 언론이 너무너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인식을 네, 잘못 심어놨잖아요. 이걸 보고 알았다니까 예. 여기 와서 그걸 보고 알았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깜짝 놀랐다니까요. 깨어나는 게 사람이 그래 죽고 뭐 그랬는 건 난 전혀 몰랐어요. 이게 깨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큰 사건 이런 걸 하나씩 터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가 지금 젊은이들도 점점점 깨어나고 사람들도 실제는 20, 어. 30대, 40, 50대가 깨어나야 돼. 예.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잘못된 생각. 아니 감옥에서 아이고 감옥에서 그리고 채 먹습니까? 채 뭐하고 그 뭐고 얘그 뭐고 이 박근혜 대통령 그 뭐고 최순실이 아버지. 야, 예. 아이고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 아, 그러니까 얼마나 프레미엄 커피 씌우고 음. 가스라이팅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갖다 네. 완전 아유 생매장 시키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문제의 발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은 뭐든지 이래 상처가 났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치료를 해야 모든 게 치료가 되지. 그런데 여기 경상남북도는 전라도에서 뭐 있어 전라도는 단합이 엄청 김대중이 돼. 그 뭐고 그 가지고도 막 계속 5.18 그 사건 가지고 계속 평생 몰아먹잖아요. 예. 우리 경상도는 좀 무르죠. 예 보수들은 너무 몰라요. 이재명이도 보면 요번 얼마나 많이 했었던가요, 보니까, 그죠? 절대로 절대로 경상도 이재명이 지지 안 합니다. 지지 많이 했어요. 거기서 왔는 사람들이나 진짜 아. 전라도 사람들이나 지지할까? 어느 덩씨가 그 뭐고 아이고 등신 많아요. 대구도 아니 그렇고, 나는 경상도도 내가 그렇고. 이카마에 교회 다니거든요. 이카마 내보고 그럼 너무 정치에 그뭐 빠지지 말. 그게 어떻게 정치고 내가 그래 난 극하거든요. 성경 말씀 70% 80%가 정치인데 나라 이야기인데 무슨 난 그런 생각 안 하는 당신이 잘못되는 거다. 맞아요. 나라 사랑 안 하는 당신이 잘못되는 거지. 맞아요. 나라 사랑하고 내가 뭐 잘못되는 거가 내가. 그럼요. 정치에 관심이 공수민을 지지하는 없으면 그게 무슨 잘 되는 거고 그 악법 만드는 그 인간들을 지지한다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정상이고 내가 나는 막 그렇게 교회에서도 극하거든요. 맞아요. 극하면 교회가 하고 깨어나야 내보고, 되는데 내보고 극하거든요. 너무 정치에 빠졌다 이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정치가 우리 삶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12월 3일 날 예. 윤석열 대통령 경험했다 할 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기 동학 거기 가가지고 양복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가 나더니 새벽에 가야겠네 그 가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아이고 얼마나 막 계속 통곡을 하면서 저러면서 울고 난리를 치고 그래 교회에서 하는 기라 왜요? 왜 하는데 이 하는 기라 당신이 뭐 잘못됐나 내가 지금 대통령 오죽하는 경험을 했겠나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원님께서 조금 윤석열이는 그렇게 비상계엄이 자기한테 대통령의 권한이 있지만은 비상계엄은요 정말 전시 상태나
진짜 최악의 경우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최악 아닙니까? 그러면 최신 탄핵 다 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뭐 장관들 그러면은 70이 다 그렇게 탄핵 비상계엄을 내렸으면은 칼을 뽑았으면 거기에 그거 된 그래. 사람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되는데. 금방 풀어내버리고 사실 윤석열을 안 해도 뽑았죠. 다 덮으시했잖아요. 덮- 그래 안 했는데도 다 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정신 아닙니까? 그 가고 그 윤석열을 밀어준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를 감옥소에 지금 보내라고 예. 했는데 가 부정선거 밝히라고 예. 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예, 그걸 잘 윤석열이가 있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와대 복귀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치우치게 됐다. 사람의 생각을 갈라놨다니까요. 윤석열이는 자기가 내란 저지른 건 맞습니다. 그 비상계엄 내려서는 안 될 거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법 맞아요. 앞으로 처벌 받을 겁니다. 그 처벌 받게 돼 있고 이재명을 통해서 윤석열이 처벌될 거고요. 근데 이재명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보수도 이래 생각이 또 다 틀리네. 아이고, 다르죠. 나는 저 대통령 후보 혹시 그 죄를 얼마나 이건희 봐요. 김건희 위해서 고속도로도 만들어줬잖아요. 그것도 다 받아들인다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자들은. 그게 안 되죠. 김건희 때문에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었는지. 김건희 고속도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 경기도에. 경기도인가 어딘가 하여튼 그런 거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는 자기 자신의 사리 탐욕을 위해서 한 거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윤석열이는 오히려 나라를 더 망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놨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래 올바른 국가관이나 그게 없어서 그래요. 윤석열이의 원뿌리는 김대중입니다. 김대중한테 가갖고 큰절하면서 울고 그 제주도 4.13 그것도 다 북한에서 일으키고 이 자빨들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거 가고 또 5.18 정신 그것도 헌법 전문에 올리려고 하고 5.18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그래도 그 사상- 민주당은 뭐 윤석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요.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국민들 앞에서 싸우지만 뒤에서는 결국은 같은 편이에요. 한 편이라도 이렇게 나누어져 갖고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거지 나라를 위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거기에 국민이 놀아나면 안 돼요.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일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한테 대통령 안 붙입니다. 왜냐면 불법이고 가짜니까요. 우리나라를 갖다 망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정체성 요번에 지금 내각제 개헌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체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각제가 돼버리면. 아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난 지발 피바람만 안 불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가 있어야. 아니 진짜는 그래 지나갔잖아. 이제 안 지나갔어요. 어떻게 불중이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고 아니 요번에 살아 계시도 다시 복귀를 못 하잖아 대통령으로. 그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복귀하신다고. 그래 복귀하셔야 된다고.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가 이게 한두 사람 말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외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그러면 저 헌법 헌재나 이런 데서 저거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자꾸 얘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자꾸 놀고 프레임 따라가니까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가를 모르게끔 만들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예, 수고했어. 예, 우리 국민들이 참 애국심은 많은데 그 방향성이 저렇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막 이러는 어떤 그런 애국심은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그 문제의 발단을 다뤄야 된다는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대안을, 최악을 이런 걸 찾으니까 자꾸 혼란만 더 가중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셔야 정말 헌법대로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판단은 나라의 통치의 기준이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을 통해서 그동안 헌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헌법의 권위가 서는 거고 헌법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내려진 위헌파면 선고는 그냥 묻고 넘어가고 나머지 다른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뭐 이런 자들이 했는 거는 또 뭐 헌법 그걸 갖고 또 헌법을 내가 이제 선거를 했으니까 선거로 당선됐으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하면 이게 헌법이 기준이 뭡니까? 원칙이 뭡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게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참 이렇게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 바라보는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또 어떤 한 시대에 그런 획을 긋는 것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릇된 생각, 잘못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사회나 그 나라가 다시 바르게 설 수 있겠죠. 아무튼 먼저 우리 나라나 전 세계 어디나 다 이 언론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참 이 언론의 그 파급력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잘못된 생각,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양 보도하고 그거를 세뇌를 시키고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거를 진짜인 줄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여튼 언론이 빨리 우리나라 첫째 언론이 아마 바르게 딱 서갖고 박근혜 대통령님 2017년 3월 10일 위헌파면 선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만약에 발표가 된다 해보이소.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님 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도 참 뭐의 생각도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에 전 세계 비상계엄령 EBS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EBS가 하루속히 오기를 그래서 세상 전체에 있었던 모든 이런 불합리한 일들 잘못된 관행들 불합리한 일들 정말 모든 악행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또 100일 하에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진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조금 이제 말주변이 좀 좋고 설득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참 마음에 열정은 있는데 어떤 이런 말주변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좀 제대로 좀 자근자근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제 자신이 참 많이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나름 부족한 대로 또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별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땀어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 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다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